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경매장의 조명 아래에서 보라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피를 말라 핏기 없이 창백했다. 다음 물건 번호 47번. 시작가 500만 원. 경매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보라나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는 19살의 소녀,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였다.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그녀를 입양 경매에 내놓은 것이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가난과 체면이 뒤엉킨 그늘 속에서 아무도 안 사. 경매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보라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다. 어릴 적부터 느껴온 그 이상한 감정,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마음 때문에 가족은 그녀를 저주받은 아이라 불렀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이제 이 무대 위에서 그녀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 갑자기 후미진 구석에서 한 여자의 손이 올라갔다. 1000만 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다. 그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코트를 입은 사람이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이름은 보하린, 유명한 미술 수집가이자 갤러리 주인이었다. 왜 그녀가? 보라나는 고개를 들고 그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경매가 끝나고 보하린은 무대로 올라와 보라나의 손을 잡았다. 가자, 집에. 그 말은 단순했지만 보라나의 가슴에 따뜻한 불꽃을 피웠다. 차 안에서 보하린은 조용히 말했다. 난 보하린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 보라나 위에요. 보라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보하린의 집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다. 한국의 부유한 싱글 여성들이 사는 그런 곳,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날 밤, 보라나는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었다. 보하린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주며 웃었다. 한국식으로 먹어봐. 매운 거 좋아해. 보라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라면 한 그릇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선물이 되었다. 보하린은 보라나를 입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넌 이제 내 동생이야. 아니, 뭐든 돼. 그 말에 보라나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렀다. 보하린의 갤러리는 서울 인사동 근처에 있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한국 미술과 현대 작품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보라나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청소부터 그림 설명까지. 보하린은 그녀를 가르쳤다. 미술은 감정의 언어야. 내 마음을 솔직히 느껴봐. 보라나는 그림 속 여인들의 눈빛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떠올렸다. 보하린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깊어졌다. 한 달 후, 추석이 왔다. 보하린은 보라나를 데리고 시골로 갔다. 보하린의 고향, 강원도 산골마을. 송편을 빚으며 보하린의 어머니가 물었다. 하린아,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보하린이 대답했다. 보라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난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이 좋아졌어. 그래서 가족한테 쫓겨났지. 보라나의 고백에 보하린은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여기선 달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감정은 서서히 피어났다. 보하린의 갤러리에서 일할 때 그녀의 손이 스치면 보라나의 심장이 뛰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자유로웠다. 보하린은 보라나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며 웃었다. 이 장면 봐, 로맨틱하지? 현실에서도 가능할 거야. 보라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과라면.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보할인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과거 연인 미진과 헤어진 후였다. 미진은 유명한 큐레이터로 보할인의 갤러리를 도와준 사람. 그들의 이별은 배신으로 물들어 있었다. 미진이 보할인의 작품을 훔쳐 팔았던 것이다. 그 여자는 나를 망치려 했어. 보할인이 술을 마시며 털어놓았다. 보라나는 안아주었다. 언니, 이제 나 있어요. 그날 밤 둘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한강의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보라나는 느꼈다. 이게 사랑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미진이 돌아왔다. 할인아, 다시 만나자. 그녀의 메시지가 보할인의 폰에 떴다. 보라나는 그걸 보고 상처받았다. 나보다 그녀가 더 소중한가? 미진의 등장으로 갤러리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오랜만이야. 할인. 미진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보라나는 구석에서 지켜봤다. 보할인의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무슨 일로 왔어? 보할인이 물었다. 미진은 웃었다. 내 갤러리가 잘 되네. 같이 일하자. 옛날처럼. 그 옛날은 보라나에게 상처였다. 보할인은 미진과 5년을 사랑했다. 그들은 서울의 아트신에서 유명한 커플이었다. 하지만 미진의 야망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녀는 보할인의 비밀 컬렉션을 팔아 돈을 챙겼고 보할인은 법정에서 싸웠다. 그건 끝났어. 보할인이 말했다. 하지만 미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너 아직도 날 사랑하잖아. 그 아이, 보라나를 가리키며 는 그냥 애잖아. 그 말에 보라나는 무너졌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울었다. 언니, 나 그냥 애인가 봐요. 이 보할인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넌 내 전부야. 이 그날 둘은 더 깊이 사랑을 나눴다. 보할인의 손이 보라나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미진은 과거야. 너는 내 미래? 다음 날 인사동 거리가 추석 준비로 분주했다. 가로등에 송편 램프가 걸리고 전통시장에서 떡 냄새가 풍겼다. 보할인은 보라나를 데리고 산책했다. 한국의 가을은 아름다워. 잎사귀가 떨어지듯 아픔도 흘려보내 그들은 한옥 카페에 앉아 녹차를 마셨다. 보라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언니, 우리. 진짜일까요? 보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갤러리에서 피어났다. 보할인이 새로운 전시를 준비할 때 보라나는 모델이 되었다. 한국 화가의 작품, 두 여인의 속삭임 그 그림 앞에서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미진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보할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그 애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갤러리를 키워줄게. 보할인은 찢어버렸지만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보할인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보라나를 보며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구니? 보할인은 솔직히 말했다. 제 연인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인아, 한국에서 그런 건 체면이야. 가족의 명예가 보할인은 고집했다. 엄마, 사랑은 체면이 아니에요. 보라나는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 눈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언니의 짐인가? 미진은 그 틈을 노렸다. 그녀는 보할인을 클럽으로 불렀다. 홍대 거리의 네온 불빛 아래 케이팝이 울려 퍼지는 곳 한 잔만 미진이 유혹했다. 술 기운에 보할인은 과거를 떠올렸다. 미진과의 뜨거운 밤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보라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디 가셨어요? 보할인은 솔직히 말했다. 미진을 만났어. 하지만 후회 없어. 그러나 후회는 보라나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혼자 갤러리를 청소하며 울었다. 그곳에 미진이 나타났다. 너 때문에 할인이가 고통받아. 떠나라. 미진의 말은 독이었다. 보라나는 반박했다. 언니는 나를 사랑해요. 미진은 웃었다. 사랑. 그건 착각이야. 난 그녀를 되찾을 거야. 그날 밤, 보라나는 도망쳤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그녀는 경매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다시 무대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다시 버려지는 건가? 눈물이 흘렀다. 보하리는 그녀를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둘은 재회했다. 가지마, 제발. 보하린의 눈물. 그들은 안아주며 키스했다. 하지만 미진의 배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보하린의 갤러리는 새로운 전시로 북적였다. 사랑의 그림자라는 주제,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보라나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느꼈다. 보하린과 함께 준비한 전시, 둘의 사랑이 스며든 공간. 하지만 미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밀리에 보하린의 컬렉션을 노렸다. 과거처럼. 한날, 갤러리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보하린의 소중한 작품, 두 여인의 속삭임이 사라졌다. CCTV를 확인하니 보라나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라나는 충격에 빠졌다. 저 아니에요. 언니, 믿어주세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미진의 짓이었다. 그녀가 보라나를 흉내내 도둑질한 것이다. 배신의 고리가 시작되었다. 경찰이 왔다. 서울의 경찰서,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보라나는 조사받았다. 너, 왜 훔쳤어?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울었다. 아니에요. 미진이 보하리는 그녀를 변호했다. 제 연인이에요. 믿어요. 하지만 언론이 소식을 퍼뜨렸다. 갤러리 주인과 도둑 소녀의 스캔들, 한국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보수적인 언론은 동성애와 범죄라 헤드라인을 뽑았다. 보하린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하린아, 그만해.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보하린은 반항했다. 엄마,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보라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갤러리를 떠났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짐이에요. 보하린은 쫓아갔지만 보라나는 사라졌다. 인사동의 골목,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보라나는 청계천으로 갔다. 강물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달랬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경매장에서의 그날, 보하린의 손길. 왜 나일까? 그녀는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카페에서.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다. 아이고, 예쁜데 왜 울고 그래? 보라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 때문에요. 한편, 보하린은 미진을 추궁했다. 클럽에서 케이팝의 비트가 울리는 가운데. 너였지? 왜? 미진은 웃었다. 너를 되찾으려고. 그 애는 내 인생을 망쳐. 보하린은 슬랩했다. 넌 배신자야.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야망이, 미안. 보하린은 보라나를 찾기 위해 서울을 헤맸다. 명동거리, 남산타워, 심지어 경매장까지. 그녀는 편지를 썼다. 보라나, 돌아와. 내가 없인 못 살아. 그 편지는 카페에 도착했다. 보라나는 읽고 울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언니를 더 아프게 할 순 없어. 여름이 깊어졌다. 무더운 서울, 장마가 쏟아졌다. 갤러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후원자들이 떠났다. 보하리는 홀로 앉아 그림을 그렸다. 보라나의 초상화. 내 눈빛, 잊을 수 없어. 그때 미진이 다시 나타났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랑 같이. 보하리는 거절했다.
안 돼, 왜 난 보라나만 사랑해. 보라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한국 문화를 배웠다. 손님들과 삼겹살 파티, 김치찌개 이야기. 그녀는 강해졌다. 하지만 밤마다 보하린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카페에 미진이 왔다. 너 때문에 하린이가 파산할 거야. 떠나라. 보라나는 화를 냈다. 당신이 배신자예요. 미진은 사진을 보여줬다. 보하린과 그녀의 옛 사진. 이게 진짜 사랑이야.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보라나는 다시 도망쳤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의 바다는 넓지만 내 마음은 좁아.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갤러리에서 일. 하지만 운명은 둘을 다시 만나게 했다. 부산의 가을은 서울과 달랐다. 바다 바람이 보라나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작은 갤러리 바다의 속삭임에서 일했다. 주인은 노부인으로, 인생은 물결처럼 흘러가. 붙잡지 마에라고 조언했다. 보라나는 한국 전통 도자기를 전시하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보하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울에서 보하린은 미진의 도움 없이 갤러리를 지켰다. 그녀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SNS에 올린 영상, 사랑으로 잃은 작품, 사랑으로 되찾아요. 한국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LGBT 커뮤니티가 지지했다. 언니들 화이팅, 댓글들. 보하린은 눈물을 흘렸다. 보라나, 이게 내 덕분이야. 미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하린의 펀딩을 방해했다. 가짜 계정으로 악플을 달고 언론에 스캔들을 흘렸다. 갤러리 주인, 도둑 연인과 재회, 보하린은 지쳤다. 어머니가 왔다. 하린아, 포기해. 결혼해서 정착해. 보하린은 소리쳤다. 엄마, 난 여자를 사랑해. 그게 내 운명이야. 그날 밤, 보하린은 부산으로 갔다. 직감이었다.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 속에서 그녀는 보라나를 찾았다. 보라나, 그 부름에 보라나는 돌아봤다. 눈물이 흘렀다. 언니 둘은 안아주었다. 바다의 소금기 섞인 키스. 미안해. 믿지 못해서 보하린이 속삭였다. 나도. 미진 때문에. 재회는 달콤했다. 보라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갤러리는 살아났다. 둘은 함께 전시를 열었다. 버려진 사랑의 재탄생. 한국 미술계가 주목했다. 하지만 미진의 최후의 배신이 왔다. 그녀는 보하린의 어머니에게 보라나의 과거를 말했다. 그 애는 경매장에서 산 거예요. 더러운 혈통. 어머니의 분노. 하린아, 그 애 버려. 보하린은 가족과 결별했다. 엄마, 당신이 모르는 사랑이 있어요. 그 충돌은 보하린의 마음을 찢었다. 보라나는 느꼈다. 언니, 나 때문에. 하지만 보하린은 웃었다. 아니. 우리 때문에. 겨울 축제, 서울의 라이트업. 둘은 손잡고 걸었다. 하지만 미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보라나를 납치하려 했다. 아니, 위협했다. 갤러리 문 닫아. 안 그러면 내 연인을 죽일게. 보라나는 공포에 떨었다. 보하린은 경찰에 신고했다. 미진은 체포되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진의 눈물. 사랑했으니까. 재판날, 보하린은 증언했다. 미진 씨, 당신의 사랑은 소유였어요. 진짜 사랑은 자유예요. 미진은 감옥으로 갔다. 그 사건은 한국 미디어의 화제. 동성 커플의 용기의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보라나의 상처는 깊었다. 언니, 난 여전한 버려진 소녀예요. 보하린은 안아주었다.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이야. 새해가 밝았다. 설날, 보하린의 집은 송편과 떡국으로 가득했다. 보라나는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맞이했다. 하지만 보하린의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그 결별의 아픔이 남아 있었다. 언니, 괜찮아요? 보라나가 물었다. 보하리는 웃었다. 시간이 해결할 거야. 한국 가족은 그렇게 강해. 갤러리는 번창했다. 국제 전시가 열렸다. 일본과 한국 아티스트의 콜라보. 보라나는 큐레이터로 성장했다. 그녀의 감성은 독특했다.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 비평가들이 칭찬했다.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아침에 깨서 서로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일상.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보하린의 건강 문제. 그녀는 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진단, 스트레스성 우울증. 언니 보라나의 눈물. 보하린은 약속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이 치료 중. 보하린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미진과 헤어진 후 난 공허했어. 너를 만난 게 구원이야. 보라나는 간호하며 한국 한의학을 배웠. 한방차, 침술. 언니, 이게 도움이 돼요. 보하리는 회복했다. 그 과정에서 둘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사랑은 치유야, 보하린이 말했다. 여름, 제주도로 여행. 푸른 바다와 오름. 둘은 해변에서 맨발로 걸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보라나의 장난. 보하리는 진지했다.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 하지만 그들의 꿈은 컸다. 돌아와. 어머니가 연락했다. 하리나, 미안해. 그애 보라나를 만나고 싶어. 재회. 한정식 집에서 어머니는 사과했다. 내가 좁았어. 사랑은 혈통이 아니야. 보라나는 울었다. 엄마. 감사해요. 가족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운명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갤러리의 불청객. 미진의 친구. 복수하려는 자, 할인. 내가 미진을 망쳤어. 위협. 보라나는 보호했다. 언니는 안 건드려. 싸움 끝에 경찰이 또 왔다. 하지만 이번엔 둘의 연대가 승리했다. 가을, 전시 성공. 파티에서 둘은 춤췄다. K-팝 리믹스에 맞춰 영원히 함께 속삭임.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날, 보하리는 무릎을 꿇었다. 보라나, 나랑 결혼해. 법이 없어도 우리만의 약속으로 반지, 한국 전통 은반지. 보라나는 눈물로 고개 끄덕였다. 네, 언니. 그들의 결혼식은 갤러리에서. 소수의 친구들, LGBT 커뮤니티. 한복을 입은 둘, 벚꽃 모티브의 장식. 어머니가 축복했다. 행복하세요. 미지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 내 사랑이 진짜였어. 인생은 바뀌었다. 보라나는 작가가 되었다. 자서전, 경매장의 소녀. 베스트셀러. 한국 사회가 변했다. 동성애 인권운동에 둘은 앞장섰다. 시위, 서울 광화문에서. 사랑은 평등해. 고난 끝에 온 평화. 한강에서 피크닉, 둘은 손잡고 걸었다. 언니, 감사해. 당신이 날 구했어. 보하리는 키스했다. 아니, 우리가 서로 구한 거야?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 버려진 소녀는 가족을 찾았고 사랑을 꽃피웠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영원히.